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만성전립선염과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만성전립선염이라고 진단을 하는 환자들 중에 사형 만성전립선염이라고 하죠. 세균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염증도 나오지 않고, 근데 환자가 골반계 밑에 쪽에 묘한 불편함이나 통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 사형 만성전립선염, 비세균성 비염증성 만성전립선염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최근엔 이제 그걸 만성전립선염이 아니고 만성골반통이라고 얘기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립선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는 만성골반통 환자들 중에 발기부전이 같이 왔다, 내가 이 증상이 생기면서 발기부전이 같이 왔노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은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종 있어요.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만성전립선염 증상하고 발기부전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임상적으로는 그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들이 꽤 많으니까, 이게 만성골반통이 이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의 질환군이 아니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그러면은 전립선암이라는 게 한 종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립선암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세포에서 전립선암이 발생하였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립선 안에 다양한 세포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포에서 어떤 지역에서 전립선암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전립선암의 종류가 나뉩니다. 그것처럼 만성골반통 환자들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들은 정말 세균성 감염이 있었다가 그 후에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근육이나 신경에 압박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에 이제 만성골반통의 증상이 생긴다면, 발기부전도 사실은 음경의 동맥의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은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밑에 쪽에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만성골반통 증상도 생기고 발기부전의 증상도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만성전립선염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만성전립선염이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진료를 보죠. 먼저 봐서 보통 저는 근육이나 신경의 문제를 찾거든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골반 계통의 밑에 있는 근육을 치료했는데 회음부 아프던 게 좋아졌어요, 혹은 소변 자주 마렵던 게 좋아졌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발기부전의 증상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제가 그 만성골반통 환자분들을 체해충격파로 주로 치료하거든요. 예전에는 주사 치료를 주로 했었는데, 근육을 이완하는 치료를 했었는데, 이게 효과는 되게 즉각적이에요. 근육에 높았던 내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부메랑처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체해충격파를 적용해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근육에 대한 치료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의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근육에 대한 치료를 해도 만성골반통이나 발기부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냥 뭐 만성골반통은 모르겠고 발기부전이라도 해결하고 싶소.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도 체해충격파가 가능하거든요. 실제 발기부전 중증도 혹은 경도의 발기부전에 체해충격파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 유럽 성악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바뀐 지 한참 됐으니까요. 저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에요. 45세 미만의 건강한 환자들한테 주로 이제 적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발기부전에 대한 체해충격파를 적용했는데 놀랍게도 만성골반통 증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발기부전에 적용하는 충격파 위치하고 만성골반통일 때 적용하는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요즘에 제가 생긴 이제 의아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뭔가,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뭔가의 그런 이유가 만성골반통을 유발하는 이유와 같을 수 있겠구나. 만성골반통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증상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혹은 사정하고 나서 따가워요, 혹은 뭐 사타구니가 쩌릿쩌릿해요, 혹은 뭐 뒤에 막
신경이 저린 경우도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뭐 아랫배가 아파요. 뭐 치골 부위에 있는 방광 부위가 불편해요. 방광 위가 불편해요. 고환이 아파요.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 증상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땐 이게 나타나고 어떨 땐 저게 나타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증상들을 말 그대로 골반에 여기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발기부전이 생기는 병인과 말 그대로 음경동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만성전립선염과 발기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이건 제 임상 경험입니다. 아직 논문에 발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케이스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만성골반통을 치료했는데 발기부전이 좋아졌던 게 한 12케이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발기부전을 치료했는데 만성골반통이 좋아졌던 게 한 3케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의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발기부전을 치료하는데 왜 만성골반통이 좋아져? 그런데 진짜 그것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모르는 분명히 뭔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성전립선염이랑 발기부전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한쪽만 먼저 치료를 해서 다른 쪽도 좋아질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게 특히 이런 경우에 체중력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파는 사실 제일 큰 장점이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 몸에 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건 다른 치료들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몸에 남는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진단적인 역할도 이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체중력파가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 봐서 이 근육이 문제구나 알아볼 수 있는 진단의 방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이 효과가 없었을 때 다음에 어떤 치료를 적용해 나가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방식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환자를 보면 볼수록 생각하는 게 환자에게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을 하잖아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이 생겨야 체계적으로 환자를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거든요. 만성골반통 진짜 괴로운 병이에요. 만성전립선염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환자들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이거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좌절을 겪게 하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발기부전이랑 만성골반통이 같이 있으면 더 크게 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좀 진단의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